네,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1부에서 지금 그 SEC에 관련해서 바이낸스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SEC의 집중적인 공략 이후에 바이낸스가 조금 약간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근에 뭐 그 약간 게리 겐슬러가 좀 뭐 했던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도 깎아내리게 예, 들어갔죠. 예,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바이낸스는 게리 겐슬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장이 2019년 3월 달에 코인의 바이낸스 고문직을 요청을 했다라고 그 법원에 제출된 서류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또 반대 주장을 합니다. 그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바이낸스가, 다시 말씀드리면 게리 겐슬러가 바이낸스에다가 잘 보여서 어떤 자리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이낸스가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자꾸 접근을 해서 잘 보이려고 했었다. 서로가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사임을 하고 MIT 교수로 있다가 2021년 1월 달에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지명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 게리 겐슬러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그 MIT 교수로 있을 때에 그 게리 겐슬러 교수가 바이낸스에 접촉을 해서 바이낸스의 고문직을 달라고 했는데 행간으로 보면 그런저런 의견들을 들어주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것이 아니라 바이낸스 측이 지속적으로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MIT에서 강의를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낸스에서 그 게리 겐슬러 교수에게 영입 접촉을 했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양측의 주장이 현재 상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입장에서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 대한 반격에 본격적으로 흠내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장님, 결국에는 뭐 어떤 그 뭐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던 상황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공식적으로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법원에 바이낸스를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 바이낸스가 서류로 공식적으로 법원에 이러한 내용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신문을 통해서 뭐 그 내용이 가려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SEC 얘기로 좀 돌아가서요. 그 바이낸스 아까 말씀하신 BNB 코인이 작년 11월에 발생한 FTX 그 자체 코인 FTT와 조금 유사성이 좀 있어서 이게 좀 심각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많은 전문가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FTX가 파산하는 데 있어서 자체 토큰 네네. FTT가 상당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작년도 12월 달에 그 비트코인 전문 투자 기업인 스완 비트코인의 코리 클랩스텐 최고 경영자가 밝혔습니다. 그 그림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저기에 보면 저기도 나와 있지만은 바이낸스 자체 코인인 BNB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작년도 11월 달 파산했었던 FTX 거래소의 FTT 코인과 상당한 유사점이 있는데, 첫 번째 유사점은 증권성 토큰이 가능성이 높다. 네네. 그래서 이미 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FTX 거래소를 법원에 제소할 때에 예. FTT 토큰을
증권성 토큰으로 보고 증권법 위반 혐의도 포함시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작년도 12월 달에 이미 그 클립스텐 최고 경영자의 주장처럼 BNB 토큰을 증권성 토큰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코리 클립스텐 최고 경영자가 밝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FTT와 BNB는 모두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부재하고 엄청난 조작과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두 거래소는 중앙 통제적인 토큰을 통해서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 이는 심각하게 조작된 시가총액이다. 아까도 보면은 BNB 토큰을 자전거래했던 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자기가 해서 자기가 또 하고. 그렇죠. 그것은 지금 테라 루나 같은 경우도 국내 거래소만 하더라도 8천억대 자전거래가 나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세계 1등 거래소인 BNB 같은 코인도 바이낸스 거래소만 하더라도 자전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큰 그렇죠. 금액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클립스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조작된 시가총액이다. 그래서 어떤 권고를 하냐면 바이낸스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다 인출해라. 왜 그러냐? 바이낸스 생태계 내 자산과 관련한 거짓 진술이 있을 위험성이 있고 많은 큰 손들은 이를 믿고 있다. 고 아주 정말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얘기를 작년도 12월 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1등 거래소이다 보니까 공포, 불확실성,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소문을 퍼뜨려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잖아. FTX는 이용자의 취급을 남용했기 때문에 파산한 거지만 바이낸스는 건강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입장까지도 밝혀 있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회장님 말씀은 조사 중이니 아직은 명확한 건 아니지만 FTX의 FTT 사례를 봤을 때 바이낸스 BNB도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제3자가 그렇죠. 그것도 공식적으로 네네. 의견을 밝혔다. 그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다는 거죠. 네네네.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국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그 소송을 당할 가능성까지도 많죠. 예, 예. 감수하면서 예, 예. 이 클립스텐 최고 경영자가 글을 공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현재 위정현 게임 학회장 같은 경우가 뭐 네. 위믹스 관련해서 여러 얘기를 하니까 그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드에서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클립스텐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 그러한 예, 예.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예. 아주 혹평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가 이것은 좀 의미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회장님 근데 이게 SEC뿐만 아니라 상품 선물 거래회는 CFTC도 바이낸스를 이미 법원에 기소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번 살짝 예. 언급해 주세요.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난 3월 27일 날 바이낸스 그리고 자우창펑 CEO를 시카고 연방법원에 기소를 했죠. 그러면 혐의가 뭐냐? 바이낸스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의 관련 법에 의한 등록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인 경우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래를 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에 의해서 관할기관의 등록 플러스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그 바이낸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법에 의한 등록과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회피를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불법 장외 상품 옵션 아까 관련 법에 의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파생 상품을 판매한 혐의까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지난 3월 달에 이미 미국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도 법원에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사법당국, 지금 검찰 쪽도 그렇고 또 미국 법무부, 또 국세청까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결국엔 5군데가 SEC, 뭐 선물위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법무부, 검찰 요쪽 국세청도 좀 간단히 좀 설명 예. 좀 해주세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미국의 검찰 같은 경우도 바이낸스와 자우창펑 CEO를 이제 기소를 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수 외신들에 의하면 미국 검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거래소와 자우창펑 CEO를 대상으로 해서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은 뭐냐? 2018년부터 무면허 송금, 자금 세탁 공모, 형사 제재 위반 등의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보다 더 관련된 자료를 면밀하게 챙기기,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은 검찰이 궁극적으로는 바이낸스와 경영진을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낸스는 역시 한 4만 7천 건 이상의 그 검찰에 대해서 법 집행 요청에 답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보안 관련 인력도 한 500% 이상 늘리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결과가 머지않아 나올 것이다 고 보는 거죠. 그럼 법무부하고 국세청은 좀 요새 어떤 예. 상황입니까? 외신에 의하면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제재를 예, 예. 피해가는 회피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이것은 미국 법무부의 국가안보당국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 요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코인 해킹에 대해서 어디가 나왔었죠? 국정원이 나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주로 나서는데, 이제는 해킹이나 이런 북한 제재 회피 같은 경우는 안보당국까지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사례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대이란 제재의 회피 수단으로 문제가 돼서 과거 당시만 하더라도 법무부가 관련 내용을 조사한 적이 있고 바이낸스도 내부 통제를 강화를 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아직까지 그 법무부의 조사가 구체적으로 법원에 기소될 수 있을 정도까지 내용인지 여부는 아직은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시작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러시아 상황, 뭐 이란 제재 뭐 이런 것까지 뭐 굉장히 전방위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안보적 차원까지도 그렇죠. 점검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 예. 그 미국 국세청도 탈세 혐의를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한 지가 꽤 됐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은 네네. 그 바이낸스가 갖고 있는 것이 사법적 리스크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자체 토큰 BNB와 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가격을 갈지 모르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저 FTT와 같은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재정적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회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면 좀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요청을 했는데 약간 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고 예, 있는데. 그 작년도 11월 예, 달에 FTX가 파산을 하면서 그렇죠. 전 세계 거래소가 잔고가 제대로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정보질문을 했었죠. 뭐 여기 와서도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예, 예. 관련 법에 의해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 발표를 여러 번 예, 강조를 예. 한 바가 있지만, 작년도 12월 달 바이낸스가 그 마자르 그 글로벌 회계법인을 통해서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를 했죠. 근데 오히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작년도 12월 달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바이낸스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정보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그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 같은 경우만으로 바이낸스 요청에 따라서 이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했지만 감사 보고서로 보긴 어렵다. 그리고 부채가 자산보다 3% 정도는 많고, 그래서 고객 자산 대비 1대1로 반드시 충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제 그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그 미국에 있는 전 세계 이제 그 상위권 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회계를 담당했던 글로벌 회계법인 마자르가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과의 회계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예.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젠 더 이상 이 가상자산 쪽 회계 감사를 하지 않겠다. 계약 중지. 그럼 왜? 했더니 상대방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자기들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와서는 영지식 증명까지 하면서 매달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빠르게 제도화가 돼서 의문이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낸스 회계 자료를 미국 상원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조금 결과물이 좀 다르다는 얘기가 또 있는데, 이것도 뭐 같은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들어서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난 3월 달에 그 미국 상원 세 분이 바이낸스에다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해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그렇죠. 위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런 미국 상원 의원 세 분이 바이낸스에다가 지난 3월 달에 그 바이낸스에다 자료 제출 요청을 했느냐? 자금 세탁 등 각종 위법 활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회계 자료죠. 대차 대조표. 그리고 바이낸스 본사와 바이낸스 US 간의 법적 설명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낸스가 상원에 제출된 자료는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좀 동문서답하는 자료를 제출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것도 봤을 때 명확하게 오히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이런 때에 그렇죠. 자기들을 투명하게. 객관화시키고 그렇죠. 신뢰를 맞습니다.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왜? 상원에 제출되면 그것이 상원 전원에게 배포가 되고 언론에 배포를 되면서 잘하고 있네. 자금 세탁 문제였구나.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본사와 바이낸스 US 간에도 상당히 건전한 관계구만 할 텐데 그걸 증명을 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에 여전히 바이낸스에 대한 미국의 규제 당국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회장님, 끝으로 이번에 이제 바이낸스가 이렇게 굉장히 사법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바이낸스가 국내 고팍스를 인수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고팍스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7일 날 예. 금융당국에다가 그 바이낸스 쪽 임원 3명을 고팍스 등기 이사 임원 변경 신고서로 제출을 했는데,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자금 세탁이라든지 관련된 자료 추가 요청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3월 27일 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기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 5일 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3개 범위로 기소, 그리고 6일 날 자금 동결까지 전혀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현재로선 뭐라고 하긴 어렵지만 좀 금감원도 아주 금융당국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고,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지금 바이낸스가 캐나다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캐나다가 조금 까다로운 법을 만들어서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 철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미 국회에서 금년간 6월 달마 그 의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관련된 규정이 캐나다 규정보다 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굉장히 그러면은 가볍습니다. 한국의 시장 규모에 비해서 바이낸스가 지켜야 될 법적 의무가 사업성이 있는가? 오히려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첫 번째 부분인 경우는 오히려 그 바이낸스가 한국 진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으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코팍스 바이낸스의 코팍스 인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 강성우 회장님과 바이낸스 리스크 관련돼서 많은 내용 들어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